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 사주 하나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주를 갖다가 추명이라고 하는데, 추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주 팔자의 그 분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짐작하다.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자가 들어간 겁니다. 뭐 추리라 할 때 이 추자를 쓰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주도 추명, 에, 명을 이 사람이 인간이 출생을 해가지고 이런 길을 가다가 사망할 때까지의 명을 갖다가 하늘이 준 명이죠. 천명을 미리 짐작을 해본다. 이렇게 추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추명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추명하기 생긴 그 시초는 중국 당나라에서부터서 송나라 시절에 당나라의 서민들아낸 것을 송나라의 서자평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제정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학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걸 보면은 이게 상당한 어떤 인간의 삶과 근거가 있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그러나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이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를 들자면은 간목이 뭐 목이 아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치 이론적으로 엄청난 그 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몇 년을 해봐야 결국은 이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는 데 불과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이게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추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, 이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너무 깊이 이걸 들여다보자면은 이게 또 이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주 하나를 놓고 하나를 풀이하는데 뭐 여러를 해도 다 못다 할 정도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학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께서는 이걸 가지고 너무 그런 깊이 또 오행이나 그 일주 하나를 가지고 어떤 풀이 뭐 예를 들어서 정유일생이다 하면은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월시는 빠지고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연월을 갖다 시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이제 어리둥절하죠.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공부할 적에 반드시 이 사주 하나를 팔자 그대로를 놓고 이 사주가 어떤 길을 갈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출생을 했는가 이것이 이 분석이 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여자 사주인데 이 사주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정유일생으로서 정화가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화가 간목이 정인이 생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 약간 좀 신강한 쪽에 들어가죠. 그리고 어, 연과 시에 이 상관이 있는데 만약에 이 상관이 이 정관이나 편관이 이 투출해 있다. 그렇다면은 상당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이 이 사주는 여기 신금 사이에 지장간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. 숨어 있는 거지요. 그래서 상관이 이 관을 갖다가 어떻게 간섭하기가 어려운
그리고 또 간목이 상관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고 이것을 보다 교화시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, 교화를 시킨다 이렇게요.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자, 에, 교육자나 또 언론인, 방송 이런 쪽에서 이제 학자 쪽이 더 크지요. 정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. 그러지만 에, 상관이 비록 이렇게 교화는 당하고 있지만 상관의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토생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관 생재가 될 수 있는 이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정유일생이기 때문에 정유라는 것은 정화의 입장에서는 이게 천을귀인입니다. 천을귀인이고 일지의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60개 일간 중에서 4개가 딱 있습니다. 정화가 유와 해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정유일주와 정해일주가 귀인을 가지고 있고 또 개수가 개묘와 또 개사, 개묘일주와 개사일주가 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귀인을 놓고 있어요. 일지에다가. 이게 60개의 일간 중에서 4개만이 물론 뭐 연지에도 놓기도 하고 시지에도 놓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지 배우자 자리에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 자리에 귀인을 놓고 있는 사주는 4개 사주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볼 때 귀인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상당히 귀한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간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정인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주는 목생화해서 을목이 생조하는 편인보다는 간목이 정화를 생조하는 역할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인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사람 됨이 올곧고 어, 법을 잘 지키면서 교육자 또는 선비적인 그런 성격, 그것도 모친으로도 보기 때문에 모친이 이렇게 뿌리를 두고 월주의 부모궁이 이래 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이 사주 주인공의 집안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가권을 가지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집안이다.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관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지에 가서 관이 이렇게 암장돼 있다. 정말 하자면 지장간에 들어있다. 이런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. 이게 남편인데 여자 입장에서 이 권명 여자 사주기 때문에 그 월지도 아닌 시지에 있다는 것은 여기가 자식궁인데 조금은 결혼이 좀 늦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사주는 좀 만혼해야만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. 만약에 이 사주가 아 30대라든지 20대 어떤 조혼 쪽으로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해로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주가 아닌가 또 이렇게도 풀이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시지에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조금 결혼이 늦는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. 이 사람 직업은 이 간목 정인이 이렇게 투출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교육자나 아니면은 정유일 태어나서 여기에 편제를 두고 있는데 배우자궁에 편제를 두고 있고 또 정화가 에, 인체의 뭐 이제 어떤 그 비중을 따지자면은 이 설레에 해당이 됩니다. 언변이지요. 혀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변, 정화나 병화는 화는 이 언변이 좋다. 이렇게 보거든요.
그게 또 유금이라는 이 글자는 정화에서 귀인이면서 동물에 비하면은 이 닭에 해당이 됩니다. 유금은 닭이지요.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닭이라는데, 닭이라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무슨 뭘 알리다, 소식을 전해주다. 또 이렇게도 풀이를 합니다. 이제 이게 응용이지요. 이 사주풀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깊이 있게 응용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이 적중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서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무엇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암기를 해두거나 이 응용법을 자꾸 익히는 게 참 좋습니다. 닭이라는 그 동물은 새벽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화, 이 혀하고 같이 이렇게 있게 된다. 그러면은 이건 혀고, 이거는 새벽을 알리는, 그래서 음성이 좋고, 또 새벽을 알린다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이 교육자 아니면 통신, 기자, 뭐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에, 이 여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운의 흐름이 개축, 임자, 신의 경술 이렇게 흐르는데 11 일대운이니까 임자대운이 왔었습니다. 임자대운이 11세부터 이제 20세까지인데 이 임자대운에 관이 떴어요.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드디어 이렇게 떴습니다. 그 토국수를 못 얻죠. 네, 이 목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이 됐어요. 그래 이 사람이 이 아주 그 초기에 방송국의 정말 하면 리포터 또 그러니까 기자 겸 리포터 이렇게 해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름을 좀 알리게 되죠. 그래가지고 꾸준히 이제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직업을 가지고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해서 잘 나가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. 또 여기는 재성이 이제 편재와 정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부친으로도 보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댁으로 봅니다. 시모 즉 말하면 에, 시어머니 이제 시댁으로도 보지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가 정편제가 자리하는데 이런 사주를 보고 치댁을 일으키는 사주다. 또 배우자가 여기 시지에 있는데 여기가 정화 입장에서는 욕궁입니다. 욕궁인데 배우자가 멋이 있다. 욕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가 남자인데 임수가 또 유금을 보면은 또 욕궁이 되거든요. 그 사람이 남자가 깨끗하면서 핸섬하고 멋있는 남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결혼을 했느냐 좀 늦게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. 그 자기 운명대로 그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. 기해년에 결혼을 했어요. 그러면 기해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화의 식신이 톱니다. 그러면 또 배우자 되는 남자의 이 식신이 갑이지요. 그 남자의 식신은 여기에 지금 떠 있습니다. 떠 있고 기해년이 오니까 정화의 식신이 등장을 한 거예요. 여기에 있는 식신이 떠가지고 갑기합을 하면은
남녀의 생식이 합을 합니다. 이때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. 그러니까 100% 사주팔자에 그대로 되어간 거예요. 그래서 기해년에 또 임수가 여기에 기해면은 걸록이죠. 임수가 해에 걸록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 사주가 어떤 그 좋은 일이 있냐면 기해년이면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.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4년 전에 결혼을 한 건데 경자년이 왔어요. 기해 다음에 경자년이 되겠죠. 기해 다음에 경자년, 그다음에 신축년 이렇게 되는데 경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.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모든 이 사업이 중지가 되고 개인 사업자들이 이 가게 문을 닫고 뭐 격리 수용되기도 하고 해외 출국도 모두 못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시기에 시댁이 대박이 난 겁니다. 시댁의 사업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쓰이는 그런 제품을 생산했던 사업이거든요.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겨우 거래처 몇 군데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던 게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게 되거든요. 스티로폴 그 용품인데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이게 주문량을 다 댈 수가 없어요. 이 가격을 인상을 해도 물건이 딸립니다. 그래서 경자 신축년에 경자 신축 이 양년에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결혼한 그 다음해의 시댁이 대박이 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 그대로 정화일주가 배우자궁에 시모가 시어머니가 배우자궁에 그러면은 이게 귀인이거든요. 귀인.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는 그 어머니와 자식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직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? 또 금생수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2년간의 아주 큰 그야말로 우리말로 그냥 횡재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어떻게 곤곤하게 그냥 식생활 해결 정도 하고 살아가던 그 시댁이 엄청난 재물을 형성을 해서 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복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. 지지에 시어머니가 있고 시어머니가 귀인이다. 또 여기도 정제지만은 또 여기도 시댁으로 보는 거예요.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지장간에 있다. 그래 금생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 사주에서 약간의 수기가 약한데 운에 따라서 항상 물 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수생목을 해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본인도 출세길이 아주 평탄하게 이렇게 되지만 자기 부친 여기를 이제 부친으로도 보는 거거든요. 시모로도 보지만은 친아버지로도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집안 본인 친정도 아주 잘 되고 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러고 시댁도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가진 주인공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댁과 본가가 아주 예, 재물을 축적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댁을 일으키는 사주. 이런 아내와 며느리는 이런 여자를 골라야만 된다.
그래 복이 들어온다.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실관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이론만 가지고 이 상관이 연에 있고 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관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출세가 어렵다. 또 상관이 토생금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인묘가 합해서 화급금을 해버리니까 이 재물이 들어오기가 어렵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풀이라는 것은 그 분석자가 어떤 안목으로 어떠한 실력으로 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.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이런 이론적인 것으로 풀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